은퇴 후 허전함이 커지는 이유, 60대가 공감한 뜻밖의 원인. 퇴직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데 막상 며칠, 몇 달이 지나면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몸은 분명 예전보다 편한데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아요. 딱히 불행한 일도 없는데 괜히 허전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허전함을 일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60대 은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뜻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닌 경우가 많죠. 은퇴 후 허전함이 커지는 이유,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1.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역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회사 그만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는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맡아왔던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립니다. 부장님, 팀장님, 선배님. 이 호칭 안에는 책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필요로 된다는 느낌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모든 호칭이 사라집니다. 이름만 남죠. 서울에 사는 63세 김모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더 실감납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은퇴 전에는 부서 책임자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뭐지? 아무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고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김 씨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 안에 있던 내 자리가 있다는 감각이 사라진 게 가장 컸던 거죠. 은퇴 후 허전함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착각, 역할이 사라졌다는 공허함이 마음을 흔듭니다. 2.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싫든 좋든 하루의 구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점심시간은 언제고 퇴근 후엔 무엇을 할지 대충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자유로워진 대신 시간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박 모 씨는 은퇴 후 처음 1년을 거의 TV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게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시간은 많은데 쓸 줄 몰랐던 겁니다. 하루의 중심이 없다 보니 무기력해졌고 자연스럽게 허전함이 커졌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바쁨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일정한 기상시간, 나만의 루틴, 외부와 연결되는 약속이 없으면 마음은 쉽게 가라앉습니다. 3.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급격히 줄어듭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맺었던 인간관계의 상당수는 사실 업무 관계입니다. 매일 얼굴을 보니 친한 것 같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배신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가깝죠. 문제는 그걸 미리 예상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1세 이 모 씨는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사람 만날 일이 없어진 것을 꼽았습니다. 회사 다닐 땐 하루에도 몇십 명을 만났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도 사람을 안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씨는 특히 평일 낮 시간이 더 외로웠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직 일하고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전함은 더 커졌습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허전함과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4. 그래서 은퇴 준비는 돈보다 삶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연금, 저축, 부동산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허전함을 줄이기 위해 더 필요한 준비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계속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미리 생각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 후 만족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도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허전함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은퇴 후 허전함을 느낀다고 해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열심히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허전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채워야 할 시간이다. 작은 모임, 봉사활동, 배움, 취미 또는 느슨하지만 꾸준한 사회적 연결. 이런 것들이 은퇴 후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허전함이 커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일하는 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이 아닌 삶으로 나를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조금만 일찍 시작한다면 은퇴 후의 시간은 허전함보다 여유와 안정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허전함이 생기는지에 대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계속 풀어볼게요. 너무 학술적으로 가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6. 뇌는 은퇴를 상실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은퇴를 하면 마음만 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는 뇌에서 큰 상실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오래 살던 집을 떠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자극과 보상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데 직장 생활은 이 구조를 아주 오랫동안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출근 업무 수행 성과 인정. 이 과정에서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꾸준히 분비됩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뇌 입장에서는 익숙한 보상 시스템이 갑자기 끊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의욕이 떨어지고 괜히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성격 문제도 아닙니다. 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7.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데 이 말이 은퇴 후 허전함을 키우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단기든 장기든 목표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은퇴 후 갑자기 목표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노년 심리학 연구를 보면 매주 정기적인 일정이 있는 노인은 아무 일정이 없는 노인보다 우울감과 인지 저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이걸 해본다. 내일 오전엔 여기 간다. 이 정도의 약속만 있어도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삶이 은퇴 후에는 필요합니다. 8. 정체성의 공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은퇴 후 허전함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정체성의 공백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은퇴 후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간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전환 실패 아이덴티티 트랜지션 FAI라고 부릅니다. 이전 정체성은 내려놓았는데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공백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허전함을 넘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돌보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 언어를 만들어야 마음이 다시 채워집니다. 9.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연결에서 갈립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근거 하나를 꼽자면 이것입니다.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인간관계입니다.
하버드대의 80년 넘는 장기 연구에서도 노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재산도 명성도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닙니다. 매주 얼굴 보는 사람,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있어도 허전함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연금 계산만큼이나 퇴직 후에도 이어질 관계가 몇 개나 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허전함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렇다면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 23회 고정 일정 만들기. 운동이든 공부든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성입니다. 돈 안 되는 활동 하나 만들기. 보람은 돈과 꼭 연결되지 않습니다. 봉사, 재능 나눔은 정체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 이야기 말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 준비하기. 요즘은 하면서 지내요. 이 한 문장을 만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은퇴 후 허전함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공허함이 되고 잘 읽어내면 전환점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다르게, 하지만 여전히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